여러분, 영어 기위세가 1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큰 성과입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작은 구독자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10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영어 키위세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최선을 다해 가꾸겠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미국에 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 희한했던 건 미국에서 영어로 쓰여진 전공 서적은 무슨 소리인지 좀 읽히기도 하고 의미도 알겠는데 오히려 실생활에서의 그 쉬운 대화가 불가능했던 상황에 엄청난 현타가 왔었습니다. 제가 회화가 안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제가 외우고 간 단어들은 실생활에서 쓰지를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럼 원어민들은 도대체 어떤 단어를 쓰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에 배우는 기본 단어들의 조합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So, I'm sorry. I went off on you yesterday. So, I'm sorry. I went off on you yesterday.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분명히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는 went off, 즉 go off의 의미를 모르면 문장이 통째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특히 off의 의미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불을 끄다 할 때 그 끄다라고만 알고 있을 시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off 이것을 어디선가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go off라고 하면 어딘가 가다가 떨어져 나가서 경로가 이탈이 된 거겠죠. 내가 경로가 이탈이 된 거면 내 마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신과 마음이 이탈이 되었다. 즉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답니다. So I'm sorry. 그래서 내가 미안해. I went off. 내가 화내서 on you. 너에 대해 너에게 yesterday 어제 이렇게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go off 이게 화나다라는 이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일까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So you're going off to Berkeley, I'm going off to Paris. So you're going off to Berkeley, I'm going off to Paris. 여기서도 똑같이 go off 이게 쓰였죠. go off는 화낸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도 화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라고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하려고 하시기보다는 go라는 가다라는 이미지와 off 이 떨어져 나오는 이미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 이미지로서 접근을 해보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go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그리고 off 우리가 어디에선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미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to 어디를 향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디론가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 그냥 go to 쓰면 될 일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go to 이건 단순히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I'm going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간다 이렇게요. 그런데 go off to 이것을 쓰게 될 경우 출발선에 서 있다가 떠나는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또는 특별한 여행을 의미하는 생동감이 부여된 영어가 되는 거고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문법에 완벽주의를 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될까봐 오히려 입을 꾹 닫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원어민들 말을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문법 파괴지왕들이었습니다. So, let's go get some coffee, huh? So, let's go get some coffee, huh? 어디가 의아한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go 이것도 동사고 get 이것도 동사인데 동사 더하기 동사 구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법인데 회화에서는 정말 빈번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주 쓰는 몇 가지 예문을 더 볼게요. Come see this. Come see this. I'll go check. I'll go check.
원래는 동사와 동사 사이에 and 이게 들어가야 맞겠지만 and를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뭔가를 제한하거나 명령할 때 주로 나오는 구조이고요. 얘네들도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and를 빼고 두 동사를 붙여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의 핵심은 늘 주어 더하기 동사라고 배웠고 이건 거의 고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어가 아닌 건 거의 다 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ounds good.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it이라는 주어 거의 안 쓰이고요. 또 누군가 다가와서 need help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실 이거 do you need help 이거겠죠. do you라는 부분을 통째로 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이렇게 이 고정된 것만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 do you가 없이 need help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이걸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영어의 구조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법적으로 이게 뭔 말이야 싶었던 표현 중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지 파악해 보세요. How come you didn't tell me? How come you didn't tell me? 우리가 영어 문법이 완벽하게 이해돼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영상에서 왜 말 안 했어? 이런 뉘앙스를 느끼셨다면 포인트를 아주 제대로 짚어내신 거거든요. 예문을 통해 좀 더 설명드릴게요. How come you didn't call me?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라는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의문문은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Why didn't you call me? 이렇게 didn't 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가죠. 근데 이 문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화 표현인 거예요. 문법을 무조건 파괴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느슨한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핵심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영어를 대하면 좋겠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리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배려를 담은 표현이 일상인 언어였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would의 활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would를 어떻게 어떤 때에 써야 할지 잘 몰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미국의 문화가 담겼다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단어고 회화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Who? You wouldn't know her. Who? You wouldn't know her. 처음에 who 하고 누구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you wouldn't know her. 너는 아마도 그녀를 모를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would 이게 들어가는 건 너는 그녀 몰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알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좀 모를 것 같은데 요런 의미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뉘앙스가 담기게 되는 거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would it be okay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도 회화상에서 참 많이 들리는데요. 이 역시도 상대방이 괜찮은지를 단정짓지 않고 괜찮은지 아닌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배려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ould it be okay if I get a picture? Would it be okay if I get a picture?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표현이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다,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 would you like 이라고 하면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more time? Do I need it? Would you like more time? Do I need it? 오늘은 구동사와 원어민들의 문법 파괴가 일어나는 회화 표현들
그리고 우드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만 영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문법 완벽주의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히 말하는 것, 회화상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마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영어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I want, you will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기보다는 영어라는 언어도 굉장히 배려가 담긴 언어이기 때문에 would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배려가 담긴 말들 또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회화상에서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구동사와 또 문법에 파괴되는 회화 표현들 우드 용법 관련해서 제가 워크지를 준비해 놨는데요. 네이버 영어 키윗의 카페로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 아래에 링크 타고 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키윗이었습니다.